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5년 대통령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닷가 시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길에서 장사를 하며 고아가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 온 우리 국민 또한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이 순간까지 잠시도 잊지 않았던 소명은 오로지 선진 인류 국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5%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해도 우리가 이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국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긍심과 자신감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웅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두 차례 걸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 정부가 출범한 바로 그때는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전문가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전 세계를 엄습하면서 모든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먼저 침몰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고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했던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오직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매주 빠짐없이 무려 145차례에 걸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사업을 체결한 것은 금융위기 극복에 결정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켜온 재정 건전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렸습니다. 그 노력에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를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신용 등급이 모두 떨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구한 세계사 속에서 위기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위치를 바꾸는 큰 분수령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또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일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고 마침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교훈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없이는 나라를 키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된 때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세계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이처럼 깊이 연관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한 것도 매우 유효했습니다. 녹색 성장은 이제 세계 공통 용어가 되었고 많은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우리가 앞장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해관보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미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전망되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것은 우리의 글로벌 외교가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쫓아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우리 살기만 바빴던 나라에서 앞장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인류국가의 모습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처음엔 갑자기 긴 터널에 들어온 것처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 대처를 위해 지혜를 모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만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묵묵히 땀 흘려온 기업인, 근로자,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맙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묵묵히 참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락동 새벽시장에서 시래기를 파는 박부자 할머니는 얼마나 힘이 드시냐고 하는 저에게 나야 나 살려고 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야말로 얼마나 힘이 드시냐며 도리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분에게 받았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운 다른 이들을 걱정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저는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참모습입니다. 사실 경제위기 때는 물론이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나누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기대만큼 서민들 어려움이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과제로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대해 많이 고심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친서민 중도 실용, 동반성장, 공생발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시된 비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자연과 인간, 국가와 국가, 남과 북, 기업가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인과 청년,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길입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통해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교육과 보육, 복지, 문화, 과학기술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고 투자를 계속 늘리는 것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정의 중심을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풍요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행복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큰 길에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넘는 협력과 동참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을 따라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영토 3분의 2와 맺은 FTA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자유통성 국가의 길을 추구하는 것도 대한민국만이 시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더 강화하면서 세계가 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인류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예측치보다 30% 줄이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종합적 수자원 관리의 성공 사례로 꼽고
유엔 환경기구인 유넵은 강복원을 통한 녹색경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물관리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진 인류과로 도약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과학기술 역사를 만드는 것도 코리아 루트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그 이전 10년 합친 것보다 많은 총 68조 원을 투자했고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국내외 과학자들이 모여 인류를 위한 기초과학의 꿈을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 중심 사회를 지향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열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고졸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생들의 자신에 찬 모습과 학부모들의 밝은 표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10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해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부 출범 시 4.2%에 불과했던 석유, 가스 자주 개발률은 3배 이상 높아졌고 6대 전략 광물 자주 개발률도 18.5%에서 29%로 높아진 것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 계속 살려가야 할 코리안 루트입니다.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 어려운 이웃 나라에서 땀 흘려 봉사하며 세계인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전대 미답의 코리안 루트가 더 힘차게 개척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이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 일원이 되고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절제했습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간 완벽한 공조와 중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나간다면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주 북한은 국제사회에 거듭된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제재를 자초해 막다른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한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끝나도 국민 행복을 위한 제 명예로운 의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국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을 달리하고 불편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에 책임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랬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깊이 안고 가야 할 아픔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46 용사들입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부를 때 목이 메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바로 그날 저는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자 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냅니다. 저는 새 정부가 더 큰 대한민국과 행복한 국민을 향한 큰 길을 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헌신적으로 보좌한 국무위원과 비서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하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인생을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다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있습니다.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제게 항상 기회와 용기를 주신 국민 여러분,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